요즘 비트코인이든 아이트코인이든 분위기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연초면 늘 사건 사고가 많긴 하죠. 그러나 2026년은 코인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연초에 이슈가 많은 해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 또한 상당히 출렁이고 있죠. 비트코인이야 워낙에 코인계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조정받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아이트코인들의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향후에 이더리움과 리플을 집중적으로 밀어준다는 의견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최근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가상자산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어떤 기업인지 이야기는 들어보셨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제도권에 가까운 크립토 기업입니다. 미 정부기관과 월가가 가장 신뢰하는 암호화폐 관문이죠. 실제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코인을 직접 거래할 때 쓰는 곳이며, 비트코인 ETF의 실질적 수탁, 연결 창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기업인데 그러면 관련된 가상자산법을 찬성해야 이득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무규제 상태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제도화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죠. 그런데도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이번 법안이 크립토를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길들이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은 코인 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은행을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미국 가상자산법의 핵심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거래소 합법화, 그리고 기관 참여 허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코인베이스가 수혜자가 맞죠. 그런데 막판 조정에 와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코인베이스가 여기까지는 잘 지지하다가 막판에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많이들 들어보셨던 단어죠. 지금 미 정부가 환장하고 있는 달러 체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달러랑 1대1로 묶여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만 꽉 쥐고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어도 달러를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 쓰면 디지털 시대의 달러네? 달러 입지 한번 제대로 굳힐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다른 국가의 디지털 화폐보다 미국 달러가 먼저 퍼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죠. 오히려 이건 반드시 우리 손안에 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퍼뜨리는 도구이지 은행을 대체하는 금융이 아닙니다. 즉, 달러 패권은 강화하되 기존 금융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은행에 내가 돈을 왜 맡겨야 해? 스테이블 코인만 들고 있어도 되잖아. 여기서 잠깐,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은행은 예금 이자를 주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은행은 예금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이자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진짜 무기는 속도와 자유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국경이 생기고 시간에 묶이고 중개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 한번 하려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주말이면 멈춰서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되고 국가를 가리지도 않고 주말, 야간 상관없이 몇 분 안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합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성 문제 같아 보여도 금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돈이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만히 들고만 있으라고 존재하는 돈이 아니에요. 원하면 디파이의 예치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바로 거래로 옮길 수도 있고, 자산 이동의 중간 단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이 주는 고정 이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굴릴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자 몇 % 받자고 돈을 묶어둘 필요가 있나? 필요할 때 바로 쓰고 기회 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사고방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의 예치금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가 흔들립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은행이 해줄 수 있는 대출 여력 또한 줄어들죠. 결국은 국채를 소화하는 힘까지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마냥 자유롭게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택을 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한다. 그런데 은행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달러는 퍼틀이 돼. 금융의 중심은 여전히 은행에 두겠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코인베이스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뭐가 균형이야? 그냥 달러 패권 지키려고 코인 성장 가능성을 미리 짓밟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법안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설계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애초에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입니다.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반면 미정부와 은행은 안전한 자산을 원합니다. 언제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원하죠. 원래부터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태생적으로. 하지만 미정부는 코인의 가치를 알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코인을 길들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코인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이것저것 말이 많은 거고, 사람들은 공포에 던지고 고래들은 신나게 주워 담고 이것저것 합쳐져서 코인들의 가격이 크게 휘청이고 있죠. 그래서 개미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격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죠. 물량을 던지니까. 제가 2026년 코인 시장에서 90%의 알트코인은 사라지고 나머지 10%의 자산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래 가치가 없는 코인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고 투자하는 밈코인의 열기가 사라진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밈코인의 대표주자 도지코인, 시바이누, 최근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오히려 유기견 취급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왜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가치가 없으니까요. 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씁니까? 쓸 곳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없는 코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 그것이 바로 2026년 코인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더리움과 리플을 밀어주는 진짜 이유. 우선 이더리움은 활용도가 명확하죠.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고 가장 많은 개발자가 있고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돌아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의 도로 같은 존재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굴러가고 있는 인프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자동 ATM 인출기예요. 그래서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리플, 얘는 더 노골적이죠. 리플은 애초에 은행, 송금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탈중앙화 이념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에 가깝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리플은 위험한 실험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금융 기술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달러를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반드시 채택해야 할 기술도 리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코인을 살릴 생각이 없어요. 인프라가 되는 코인, 제도권에 편입 가능한 코인,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코인, 이쪽만 살리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두는 구조. 이게 바로 90%는 사라지고 10%는 살아남는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 같으신가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쓸모있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른 음식점들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 노력한 거? 그 가게 사장님이 빚을 지고 아픈 부모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음식을 만든 거? 무슨 소용입니까? 비싸고 맛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 안쓰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시장에게는 외면받는다고요.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 쓸모를 국가 단위에서 다시 정의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은 2026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인가?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자, 2026년에 어떤 주제,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밈코인이든 RWA가 됐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 살아남는 자산은 다음 중 최소 2개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규제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규제의 안쪽에 들어오는가? 기관은 절대 회색지대에서 주력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조건 2. 유동성이 실제로 흘러들어올 통로가 있는가? 말만 서사가 아니라 결제, 커스터디, 거래 구조가 붙어야 합니다. 조건 3. 실물, 에너지, 데이터 같은 현실 자산과 연결되는가? 2026년은 이야기가 아니라 담보가 강한 쪽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4. 숨길 수 있는 돈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인가? 기관은 포지션이 생중계되는 시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따로 있죠. 이번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된 것과 더불어서 현재도 많은 정책과 뉴스들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과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고 하락할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알트코인 시장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